가지급금 많으면 당연히 국세청에 타깃이 되겠죠. 그 사업장은 세금 맛집입니다. 그럼 황정음 씨가 횡령죄로 걸리지 않았으려면. 안녕하세요.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입니다. 제가 연예인 가십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번 황정음 씨 사건은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분들, 특히나 1인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이 많아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다들 기사는 한 번씩 보셨죠? 짧게 요약하자면 이래요. 황정음 씨가 본인이 대표자 겸 주식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의 법인 자금을 42억을 빼서 이 금액으로 코인을 투자를 합니다. 법인 자금으로 코인 투자를 한 혐의로 횡령죄로 기소가 됐어요. 이 기사 내용만 보고 이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황정음 씨랑 똑같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할 분들입니다. 황정음 씨는 기소가 돼서 항변을 합니다.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는 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저 외에 다른 연예인들이 없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지 몰랐다. 그렇다면 왜 법인으로 사업을 하신 거죠? 개인으로 하시지? 세금 때문에 법인을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내 거라고요? 코인 투자로 손실을 보긴 했지만 회사의 지분 100%를 제가 보유를 하고 있고 은행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것 그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대출을 일으킨 은행은 채권자가 아닌가요? 그나마 다행이라뇨. 코인으로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그럴 땐 어떻게 됐을까요? 운 좋게 대출금을 변제할 만큼 잃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인 거죠. 가족법인 운영하시는 우리 대표님들 법인 자금 인출해서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 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 꼭 시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회사의 주인은 누구죠? 대표인가요? 삼성전자의 주인은 이재용 회장님일까요? 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회사의 주인이에요. 대표자라는 건 주인을 대신해서 경영을 하는 사람일 뿐이죠. 그렇다면 대표자 겸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황정음 씨, 회사의 주인 아닌가요? 주인이기 때문에 회사 자금을 그냥 갖다 써도 되지 않나요? 회사의 주인이지 회사 이퀄 나가 아니잖아요. 회사를 나로 생각한다면 법인을 차릴 이유가 없어요. 그럼 황정음 씨는 법인으로 코인 투자를 하지 개인으로 투자를 했을까요? 여러분, 현재 개인이 코인 투자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사실 올해 2025년에 개정되기로 했었거든요.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이. 근데 2027년까지 유예가 됐어요. 아마 이걸 알고 법인 자금을 빼서 개인 투자를 한 거겠죠. 사실 요새처럼 코인 수익이 극대화된 경우에 이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한다는 건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이 좀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의문이 드는 건 황정음 씨가 개인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했을 때 과세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본인 자금과 법인 자금을 헷갈리는 그러한 세무 지식이 없었다는 거는 조금 의아해요. 1인 법인 대표님들 꼭 기억하셔야 할 거. 내가 대표라고 그 돈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법인 돈이 사업과 무관하게 나가거나 내가 가져간다면 그 계정 과목은 가지급금이라는 과목으로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 또는 대표자가 사적 비용으로 쓰는 계정 과목을 말해요. 가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생기면 이자 수익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대표한테 대여를 했다고 의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빌린 대표자가 이자를 줬다고 또 가정을 해서 그 이자 수익을 꼭 계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이자 수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되겠죠. 그리고 이 대표가 이 이자 수익을 1년 동안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이자 수익을 대표자 상여처분, 즉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서 대표자에게 과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법인의 자금은 쉽게 인출을 할 수가 없어요. 가지급금 많으면 당연히 국세청에 타깃이 되겠죠. 특히 이자까지 계상이 안 되어 있다? 그 사업장은 세금 맛집입니다. 이 가지급금이 크게 터진다. 그럼 이렇게 황정음 씨 사건처럼 횡령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 대법원 판결을 보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이자나 변제 기일의 약정조차 없었다면 이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설령 발생을 한다면 2년 안에는 가지급금의 정리를 꼭 하셔야 해요. 그럼 황정음 씨가 횡령죄로 걸리지 않았으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할까? 저 같은 세무대리 만났으면 안 걸리실 수 있죠. 이번 사건은 명백히 세무 지식이 부족해서 온 결과예요. 우선 법인의 자금을 기중에 갖다 쓰기 위해서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실제 이사회를 열 수도 있고
1인 기업이라면 형식상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법인과 나 간에 실제 계약관계를 만들어야죠. 가지급금은 대표자한테 돈을 빌려준다고 의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 계약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나와 법인 간에 차용증을 작성을 하셔야죠. 그 차용증 안에는 당연히 변제 기일이나 이자 금액이나 이자 상환율이나 정확하게 다 작성을 해주시고 그 기일에 따라서 이자도 납입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금액을 법인은 가지급금으로 계상을 하고 또 받은 이자 수익을 이자 수익으로 계상을 하고 법인세 처리를 하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황정음 씨가 이 정도 세법 지식만 있었더라도 기소는 안 됐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사실 황정음 씨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저희 거래처 대표님들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서 통장 열어보면 가지급금이 꽤나 많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가지급금 1년 안에 꼭 정리하셔야 된다. 법인의 돈이 나갈 때는 세금을 동반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준에 나갈 때는 가지급금의 형태로 나가고 그 가지급금에 따라서 이자 수익이 계상되고 법인세가 추가로 늘어나겠고 또 그 잉여금이 나갈 때는 배당이나 급여로 나가서 배당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죠. 법인으로 사업을 할 때나 개인으로 사업을 할 때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각 장점만 취해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법인 왜 차리시죠? 세율이 적어서 차리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도 고려해 보셔야 돼요. 법인은 세율이 적은 대신 법인의 돈이 나갈 때는 세금이 발생한다.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내가 개인 사업자가 될지 법인 사업자가 될지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점만 빼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 낼지 법인 사업자 낼지 헷갈리시는 분들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명확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뺄 수 없다는 거.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사례를 통해서 쉽고 재미난 설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는 보라의 문보라 세무사였습니다.